내가 정확히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대학교를 준비 중이시거나 다니고 있거나 또는 졸업한 분들이겠죠? 왜냐면 오늘의 토픽은 바로 대학교 전공들과 관련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하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냥 공부해서 성적 맞춰서 좋은 대학교에만 들어가면 인생 피겠지? 그거였어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고등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를 성적에 맞춰서 가거나 전공보다는 대학교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전공을 정하기 때문이죠. 사회에 나오면 회사에서 이력서에 적힌 학교만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학교를 아예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 이름도 모르는 대학교와 아이비리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 2명이 있으면 눈에 띄게 차이가 나긴 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미국에서는 학교보다는 경력,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의 전공을 꽤 중요하게 여기는 케이스가 자주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각 학교마다 유명한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학교만 보고 사람을 뽑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그래서 대학교를 갈 때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학교를 지원하셨으면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요? 그럴 때는 돈을 보세요. 솔직히 일하는 거 우리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농담이고요. 제가 일단은 4년제 대학만 나와서 돈 잘 벌 수 있는 전공들을 찾아놨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돈을 벌고 싶다? 그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자, 10입니다. 이 전공은 사실 다른 엔지니어링 전공들에 비해서 굉장히 갓 생긴 전공이죠. 19세기에 비행기가 만들어지면서 생겼다고 하네요. 바로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항공학 및 하구학입니다. 평균 초봉은 73,100달러이고요. 10년 경력 평균 연봉은 131,600달러입니다. 이 전공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항공기나 우주선 같이 날아다니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전공이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이게 비행을 할 수 있는지, 더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지 등의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항공기나 우주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성이나 미사일 같은 것들도 연구를 한답니다. 하늘을 나는 모든 것에 관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요즘은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도 많이 찾는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차를 디자인해야지 공기저항을 최소로 받으면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지만 연구를 할 때는 실제로 제조하는 공장이나 연구소에서 실험도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항상 빡세게 연구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우주선 등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하고 있지요. 9위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이 떠오르게 하는 전공이네요. 전에 의사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전공입니다. 바로 Pharmacy, 약학입니다. 평균 초봉은 79,600불이고 10년 경력 평균 연봉은 132,500달러입니다. 약학은 전 세계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에 맞는 약을 처방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원에 계신 의사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약에 대한 공부를 하는 약학입니다. 약학을 하려면 수학과 과학에 능통해야 하기도 하죠. 약학을 배우기 위한 필수 과목이기도 하면서 수학과 과학을 많이 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내가 약사가 안 된 겁니다. 수학이랑 과학을 뒤지게 못했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약사가 되면 커뮤니티 파마시스트, 즉 라이트에이드나 CVS 같은 약국에서 일을 하거나 뭐 병원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 제조회사, Doctor's Office 또는 영방정부에서 일을 하기도 한답니다. 평소에도 다양한 약들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이 전공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래요. 네, 8입니다. 이 전공은 회사들이 성장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분석을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공부를 하는 전공이죠. 바로 Business Analysis, 비즈니스 분석입니다. 평균 초봉은 57,200불이고 10년 경력 평균 연봉은 133,200달러입니다.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리고 그 방법들 중 하나는 통계와 수학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통계를 낸 뒤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정해놨던 목표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지 알아내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배우게 된답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비즈니스 분석에 관한 전공을 들은 학생들은 최소 학사는 따야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Business Management, Human Resources, Information Technology와 같은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가죠. 저처럼 전략 게임을 좋아한다면 비즈니스 분석을 하는 것도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위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뭔가요? 이거 없으면 솔직히 제대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요즘은 없죠. 바로 전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Electrical Power Engineering, 전력공학입니다. 평균 초봉은 72,400불이고
10년 경력 평균 연봉은 13만 4,700달러입니다. 전력공학은 기본적으로 발전, 송전, 그리고 배전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만든 전기를 안전하게 보내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잘 분배되게 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과목이죠. 미국에서는 전력공학이 굉장히 클래식한 과목이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어떻게 해도 중간은 간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하지만 요즘 Renewable Energy를 더욱이 이용하려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 나름 인기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전기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과 물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하며 공구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구를 자주 만져왔고 전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전공이 당신에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6위입니다. 6위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전공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바로 Actuarial Mathematics, 보험 계리학입니다. 평균 초봉은 63,300불이고 10년 경력 평균 연봉은 13만 5,100달러입니다. 이 전공은 말 그대로 보험 상품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며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전공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몇 살에 퇴직하고 언제 죽는지, 국내의 경제 상황은 보통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또 자동차 보험은 얼마로 측정해놓고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지급해줘야 하는지 이제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사람이 없다면 보험금 얼마는 내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해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봐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나라에서든 꼭 필요하고 수요가 있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 통계 또는 금융과 친하지 않은 분들께는 조금 힘든 전공이 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반대로 수학, 통계,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재밌는 분들은 이 전공만큼 재밌는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5위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내는 세금, 이 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Political Economy,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면 될 것 같군요. 평균 초봉은 57,600불이고 그리고 10년 경력 평균 연봉은 13만 6,200달러입니다. 정치 경제학은 경제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에 관한 공부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치와 경제의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죠. 학생들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들이 이 나라의 기업들의 생산, 교환, 그리고 분배하는 데까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한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리더와 리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배우게 되면 항상 100% 답을 낼 수는 없어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항상 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공부와 연구가 필요한 과목이기도 하죠. 정치와 경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즐겁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4위입니다. 복잡한 통계와 너무나도 방대한 데이터의 양으로 인해서 회사나 나라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Operation Research, 즉 운용과학 전공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평균 초봉은 77,900달러고 10년 경력 평균 연봉은 13만 7,100달러입니다. 운용과학은 수학 모델과 통계학 그리고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돕는데 실제로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죠. 이 전공은 전쟁 중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 리더들이 빠른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중 대서양을 건너서 미 해군이 물자를 전달해 줄 때 작은 호위부대를 데리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큰 호위부대를 데리고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상자나 물자를 읽는 수가 더 적었다라는 분석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운용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미군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이기도 하죠. 3위입니다. 오늘의 경영학 학생들은 내일의 글로벌 혁신자, 리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Applied Economics and Management, 응용 경제학 전공을 듣는 방법입니다. 평균 초봉은 58,900불이고 10년 경력 평균 연봉은 14만 달러입니다. 응용경제학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우며 실용적인 방법으로 기업이나 정부에 있는 자본을 분배하는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은행 같은 금융권에서도 이 전공을 공부했던 똑똑한 인재들을 자주 채용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농장, 그리고 어떤 슈퍼마켓이든 어디든 경제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전공을 들은 사람들은 어느 주에서든 직장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누군가는 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지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역시 돈에 관련된 과목들은 항상 새롭고 짜릿한 기분이 드는 것 같네요. 2위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Electrica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전기공학과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평균 초봉은 88,000달러이고 10년 경력 평균 연봉은 14만 2,200달러입니다. 이 전공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빛을 발합니다. 컴퓨터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보안이나 안정화를 향상시키기도 하고 태양광
후광 패널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하기도 하죠. 또 로봇을 위한 특별한 알고리즘들을 개발하여 영화에 나오는 인간 같은 로봇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IT 분야는 우리들의 일상과 모든 사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끊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냥 이 직업은 전 세계 시장이 항상 필요로 할 거예요. 전기공학이나 컴퓨터 과학 쪽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학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한 뒤 공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대망의 1위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제가 의사로 돌아갈 것 같았나요? 아닙니다. 오늘의 토픽을 잊으시면 안 돼요. 4년제 대학만 나온 기준에서의 리스트입니다.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린 석유에 관한 전공이죠. 바로 Petroleum Engineering, 석유공학입니다. 평균 초봉은 94,500달러입니다. 10년 경력 평균 연봉은 176,900달러입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석유공학을 통해서 석유를 발견하고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석유를 이용해 생산해낼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합니다. 석유공학에 대해 관심 있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대형 석유 회사들에게서 인턴십의 기회가 제공되고 장학금이 제공되며 졸업한 뒤에는 그 회사들이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해갈 만큼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가스회사, 서비스 업체 및 드릴링 계약자, 파이프라인 회사, 컨설팅 회사, 그리고 금융회사 등까지도 진료를 넓힐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 석유공학 자체는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근무 환경이 항상 좋기만 하지 않기 때문도 있지만 미국의 석유회사에서 이에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회를 많이 준다고도 합니다. 이 석유공학이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직업은 어느 정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높은 연봉을 보고 이 직업을 선택했다가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직업들과 많이 달라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미국의 4년제 대학 기준에서 초봉이 높은 전공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전공을 선택할 때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기준이 아닌 자신이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거나 즐길 수 있는 전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대학교를 먼저 보고 그 뒤에 전공을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닌 자신이 꼭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먼저 찾은 뒤 그에 걸맞는 대학을 가라는 말과 비슷한 맥락이죠. 아까 1위 석유공학에 대한 이제 설명했을 때와 같이 돈만 보고 선택했다가 자신이 선택한 직장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직종에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30년 혹은 40년을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았다면 대학교에 원서를 넣기 전에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상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자고요. 안녕.